네, 안녕하세요. 태양가입니다. 오랜만에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오래된 발전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발전소가 15년 이상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까지 가면 발전량이 정말 그렇게 많이 저하될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점, 그리고 바꿔야 될 제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3년째 운영을 잘 하던 발전소에 인버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인버터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서 AS를 요청을 했더니 당연히도 이 제품은 단종이 돼서 AS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13년이 지났으니까 단종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AS팀이 있으면 이 제품의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가 고장 났는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증상을 얘기해달라 해서 증상을 얘기해줬더니 그냥 보드를 통째로 갈아야 된답니다. 보드를 통째로 갈아야 되는데 래프 쪽에서 보드를 제공을 안 하다 보니 우리는 AS를 할 수 없다. 제 생각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엔지니어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제품을 가는 건. 제가 전기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통째로 갈아버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20kg짜리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실을 조금 감안하고라도 내가 공부하는 생각하고 한번 고쳐보자 싶어서 인버터를 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실이 세종에 있는데 오송, 오창, 세종, 대전 쪽에 보면 PCB를 수리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PCB 수리하는 업체 쪽으로 의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재밌는 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PCB 수리하는 업체에 인버터를 통째로 보냈더니요. 이 친구들이 보드를 수리를 하고 보드를 청소를 하고 점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청구한 금액이 77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수리가 완료가 됐다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77만 원을 내고 인버터를 찾아다가 그것도 2주가 걸렸어요. 찾아다가 갖다 달았더니 아무것도 개선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쪄가지고 올라와서 업체에 갖다 주면서 야 고쳐지지 않았다. 어떻게 한 거냐. 니들이 뭘 했길래 하나도 안 고쳐졌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3일? 4일? 7일은 안 넘었는데 7일 가까이 있으면서 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저희는 고칠 수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하고 77만 원을 그냥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다른 업체는 일단 55만 원을 내면 우리가 뜯어볼 수는 있다. 그런데 뜯어봐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 PCB 업체도 보드를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낸다거나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뭐 며칠 정도는 발전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고쳐보자 싶어서 인버터를 가지고 와서 뜯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지고 앉아서 이제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인버터를 봤더니 제가 인버터를 여러 번 고쳐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버터를 여러 번 고쳐봤는데 대형 인버터랑 소형 인버터랑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구성은 똑같아요. IGBT가 있고 접점을 어떻게 접촉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MC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인버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MC랑 MEC를 교체를 해가지고 고친 바가 있고 그 전에도 휴즈나 다이오드 쪽들은 하나하나 점검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점검을 해봤는데 이 제품은 고장 증상이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5분 동안 운전 대기를 하다가 5분이 있으면 DC가 제대로 들어온 걸 확인하고 AC가 제대로 들어온 걸 확인을 하면 전압 전류 값을 체크를 제대로 해야죠. 정상 인입이 됐는데 가동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타트를 시작했을 때 웅 하고 소리가 나다가 탁탁탁 붙는 소리가 나고 정상 가동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품들은. 근데 고장난 제품은 웅 하면서 가동 시작음은 나는데 탁탁 붙는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그네틱 문제다. 그래서 뜯어가지고 마그네틱을 찾아봤습니다. 어디에 마그네틱이 있을 텐데 그럼 이 마그네틱을 교체를 해주면 괜찮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IGBT가 달려있는 거고요. 제가 요번에 교체하려고 한 제품은 마그네틱이 요겁니다.
그래서 증상을 봤더니 요게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찾아봤더니 요 마그네틱이 4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요 마그네틱을 그럼 4개를 좀 갈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파인더사 국내 총판에 문의를 했더니 요 모델 제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나오지 않더라도 대체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봤더니 대체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품을 주문을 해놨고 대체품이 오는데 7주가 걸린대요. 그래서 7주가 지나면 이 제품을 일단 IGBT 상은 탄 게 보이질 않다 보니까 이쪽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마그네틱 쪽이 맞을 것 같다 싶어서 마그네틱을 갈아볼 겁니다. 마그네틱을 교환을 해서 정상 가동을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마그네틱 제가 그 PCB 전문 제조업체들한테 마그네틱 내가 4개 사다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갈아줄래? 갈아주는데 이게 납땜 띄고 다시 붙이고 PCB 기판이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문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비용이 되게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대표님들한테 문의를 했더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서 가까운 업체에 그냥 단순 교환만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지금 발전소에 고장이 나면 단순하게 교체를 할 수 있는 제품들도 그냥 통으로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100kW 인버터가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엔지니어는 출장비 줘야지 오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출장비를 줘야 와요. 출장비를 주고 오라 했더니 와가지고 보드가 고장나서 못 고친대요. 요즘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버터 업체들도 사람을 운영을 하면 적절한 비용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왔으면 원인은 찾아야죠. 원인이 통째로 가셔야 돼요는 원인이 아니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그래서 그게 답답한 건데 이 친구들도 와서 못 고칩니다. 교체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A라는 제품이 나오다가 단종이 되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B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A라는 제품이 고장이 났는데 그럼 A라는 제품이 고장나서 이걸 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저희 똑같은 회사 제품, 똑같은 A라는 제품이 리퍼 제품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시면 590만 원에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지금 B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더 신형이지 않습니까? 외형은 조금 틀리고요. 그럼 신형은 얼마인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신형은 5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버전 신형을 540만 원에 사야지 왜 리퍼 제품, 고장난 걸 수리해놓은 제품을 590만 원에 사라 할까요? 이 친구들 아는 겁니다. 지금의 정책이 그런지. 지금의 정책은 인버터를 교체를 하려면 사용자검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사용자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계획 신고를 해야 돼요. 공사계획 신고를 하려면 감리 배치는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감리 배치를 하고 도면을 다시 그려서 도면을 제출하고 사용자검사를 다시 받아서 인버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100kg짜리가 10대가 있다면 100kg짜리 하나하나 교체할 때마다 사용자검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비합리적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게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넣고 있고 기후환경에너지부 이번에 신설이 돼서 그쪽으로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떻게 개발이 돼야 되고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라는 내용들을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인버터 회사가 이런 제도를 악용을 하느라고 그냥 바꾸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구형 제품 수리를 해놓은 게 더 비싸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들도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도가 이러니까 니들이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는 좀 민원을 해주세요. 민원을 많이 해서 적어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를 한다면 사용자검사 없이 아니면 또는 신고로 그냥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지금 인버터가 고장났는데 못 고치고 그냥 방치해놓은 발전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빨리빨리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발전소들이 20년이 지나면 발전량이 어떨까요? 많이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15년이 지나도 발전량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잘 젖은 발전소,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발전소, 이격거리가 충분한 발전소는 발전량이 연간 효율 저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매년 발전량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면 유지보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보수가 커다란 유지보수가 아니라 하다못해 제초 작업이라도 꼭 해줘야 되고, 주변에 음영의 영향이 있으면 음영의 영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m씩 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가만히 냅두면 1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커버리겠죠. 그럼 그늘의 영향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발전소에 제초 작업을 안 해. 남을 시켜. 안전관리자들한테 그냥 하라 그래. 사업자가 안 가보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관리하고 쳐다보지 않는데 안전관리자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거 35만 원, 40만 원 주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들이랑 사업자가 가서 보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님들한테 시간 날 때 현장 한 번씩 보세요. 할 게 없더라도 가보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발전량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가보면 그만큼 발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서 보고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라는 것들을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제초 작업을 하는데 울타리에 넝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냅두면 울타리가 넘어갑니다. 왜 넘어갑니까? 넝쿨이 엉켜져 있어서 발전량 울타리에 바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가 넘어가요. 넝쿨을 잘 제거를 해주면 울타리가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시간이 날 때 출장이 없을 때는 현장을 돌아봅니다. 멀리 있어도 그냥 가요. 멀리 있어도 가서 보면 되니까 할 일이 굳이 없어도 짐 챙겨가지고 갑니다. 저 차에 연장 엄청 많이 싣고 다니거든요. 차가 완전히 짐차가 됐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짐 싣고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뭔가 하나 더 볼 게 없나? 수리할 게 없나? 를 사업자가 봐야 해요. 사업자가 보지 않으면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가용에 이렇게 사다리랑 짐이랑 다 싣고 다니거든요. 이걸 안 하면 발전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안 가봐서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더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제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보고서를 보내주고 보고서에 맞는 양식에 따라서 발전소를 점검을 좀 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해요. 내 발전소가 어디에 있고, 누가 했고, 발전 용량, 모듈 사양, 인버터 사양에 따라서 교류, 메일 차단기, 전류값, 인버터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DC 스트링상 각 채널별 전압 전류 값입니다. 개방 전류를 측정을 하면 이 안전관리자분들이 발전소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하지만 그거는 발전소에 있는 커다란 물줄기에서 물이 잘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소로 커다란 물줄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잘 들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커다란 물줄기에 연결된 세부 혈관들, 세부 관로들이 막혀 있거나 단선이 돼 있거나 잘려 있거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거를 체크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고객님들이 발전량이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전관리자 통해서 이거라도 점검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되게 황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발전량이 너무 안 좋아서 점검보고서 주소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혹시나 필요하시면 점검보고서 안전관리자에게 보내가지고 체크해달라고 하시고, 수치를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수치를 한번 보고 파악을 해드릴 거예요. 발전량이 너무 안 나온다는데 원인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차에 이것저것 장비들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전류값을 먼저 체크를 했어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했더니 전류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건 잘 나오는데 왜 여기만 안 나오지? 몇 번을 반복 측정을 해봤는데 전류값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단선이 됐든지 휴즈가 나갔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를 열었습니다. 이 인버터가 일체형 인버터다 보니까 휴즈가 밑에 접속반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접속반이 붙어 있는 거고 위에 인버터가 있는 거예요. 밑을 열으면 접속반 상태에서 휴즈를 확인하실 수 있다 보니까 휴즈랑 다이오드를 찍어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간선상의 문제입니다.
MC4 커넥터 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가만히 놔두고 안 건드렸는데 커넥터가 뽑혀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전류값을 측정을 해서 어디가 단선이 있는지, 그럼 그 스트링이 어디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점검을 하면 되는데, 웃겼던 게 뭐냐 하면, 이 현장을 제가 가기 전에 안전관리자가 다녀왔는데 문제없다라고 보고서를 보낸 겁니다. 사업자에게 문제없다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없다고 적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문제없다라고 저거를 보냈지? 그랬더니 전류값이 일정하게 나온다, 큰 문제 없이 나온다라고 보고를. 여러분, 전류값 볼 때 접속관 내에 전류 게이지 있잖아요. 게이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밑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저렴한 거, 제가 찾아놨는데 저도 이걸 쓰거든요. 이거 되게 좋습니다. 저렴한 거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DC 1000V까지 가능한 겁니다. 일반 철물점에서 사시는 거, 일반으로 그냥 사시는 것들은 DC 1000V가 측정이 안 돼요. 500V, 600V까지밖에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하실 수가 없고, DC 1000V가 되는 걸 꼭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2268B 모델, 제가 사용했던 것들 중에 가장 간편하고 가장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높고. 그래서 요 정도 제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링크는 제가 아래다 남겨드릴게요.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전류값을 측정을 했는데 제가 측정을 한 거랑 값도 틀리고, 야, 이거 이상하다, 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이분이 DC 개방전압을 619, 627, 625, 617 이렇게 적어 보냈잖아요. 이상하다, 왜 내가 측정한 값이 틀리지? 라고 해서 모듈 사양을 뒤져봤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모듈 사양이에요. 보시면 개방전압은 48.59, 그리고 최대 출력전압은 40.77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냥 전격전압을 재신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각 개별 라인에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DC 접속반이 있다면 DC 차단기를 내리고 측정을 하거나, 지금 일체형 인버터 같은 경우는 심플해요. 그냥 라인을 뽑아가지고 MC4 커넥터가 여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커넥터 플러스 마이너스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듈에 붙어 있는 다이오드가 나간 것들까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전문가들은.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그걸 못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봤을 땐 접속반이 있으면 접속반 하단에서 찍으시면 되고요. 전류값을 측정을 하시면 되니까 그냥 이런 거 측정기 하나 써서 전류값이라도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해보시던가, 전류값을 측정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DC 접속반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차단기를 내리고 측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라인을 뽑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전압 값을 측정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싫다,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들어왔을 때 이번 달에는 저희 발전소 라인별 전류값이랑 개방전압값을 한번 측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심플하게 찾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안전관리자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없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지역별로 몇몇 분들씩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건, 우리가 발전사업자가 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자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비용을 상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의 업무는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하지 않아서 안 해줬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전압전류값 개방전압을 좀 체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거든요. VOC를 모른다? 위에 개방전압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핑계를 댈 수 없는 서류상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겠지만, 이건 개방전압을 측정을 한 게 아닙니다. 아예 개방전압이 뭔지를 모르든지, 아니면 현장을 안 가봤던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안 해본 거죠. 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안전관리자로서 정확히 지켜야 되는, 현장에서 조치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무시해왔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류값을 측정을 했다면 못 잡아낼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치상 나오니까. 그냥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나오는 수치들이 있다면 그 정도는 당연히 찾아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불과 한두 장의 손실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15장, 20장의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MPPT가 분리되지 않은 인버터라면 더 많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15년, 20년이 지난다고 발전량이 막 80%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버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유지 관리를 잘하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사실 발전량 저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 기후에 따라서 발전량이 떨어질 수는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발전량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S&P도 많이 흔들렸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된 발전소는 사실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된다면 발전량도 잘 나와야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버터 문제는 지금 인버터 고장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멀쩡하더라도 앞으로 고장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한 번씩 개개인이 민원을 하셔서 적어도 인증받은 인버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차, 끝으로 이런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나무가 너무 높아서 그늘을 많이 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남의 땅에 있으면 조금 곤란한 경우들도 있는데 요런 거 하나 구비해 두시면 사실 관리가 좀 쉽거든요. 요게 제가 요것도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터리가 저는 있어서 한 2, 3만 원대에 구입한 것 같은데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를 구입하시더라도 한 5만 원 안쪽에 구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 두께가 저 같은 경우는 0.8, 1cm가 안 되는 걸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무가 불필요한 나무가 내 땅에 있을 경우에 너무 높이 자라기 전에 밑에다 요걸로 구멍을 하나 뚫어서 그 농약을 조금 집어넣으면 나무가 더 이상 크지 않고 죽거든요. 근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죠. 잘라내면 막 어디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약을 줘서 죽이면 위에서부터 바스라지면서 사라지고 또 단기적으로 넘어지는 문제들도 없고 음영의 영향들도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필요하신 부품들을 조금 준비를 해놓고 사업자분들이 한 번씩 돌아보면서 발전소를 관리를 잘 하셔서 20년 이상 지나도 끄떡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전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